자, 볼까요? 18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86페이지 아니에요. 10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이어진 문장은 그야말로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이야. 그러니까 쉬워요. 그냥 주어, 서술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주어, 서술어 다음에 연결 어미가 만약에 뭘로 돼 있으면은 고로 되면은 and가 되는 거죠. 뭐뭐 나로 되면은 but으로 된 거지. 뭐뭐 이거나 하면은 or로 된 거죠. 그래서 and but or로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수지는 짬뽕을 먹고 and로 된 거죠. 철수는 짜장면을 먹었다. 그러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는 이제 공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되는 거죠.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앞에 게 원인이 되는 거. 이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는 너무 쉬우니까 요렇게는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문장의 이어짐과 단어의 이어짐 했을 때 문장의 이어짐은 두 개 이상의 혼문장이 접속조사에 의해 이어졌다. 그러니까 요거는 접속조사 와가로 이어졌는데 요거는 겹문장이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수지와 미나는 춤을 잘 춘다. 이렇게 해서 수지와 미나는 춤을 잘 춘다. 수지는 춤을 잘 춘다. 그리고 미나는 춤을 잘 춘다. 이렇게 해서 두 문장이 됐는데 뭐가 되니까 춤을 잘 춘다가 중복이 돼 있죠. 그래서 수지와 미나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와는 수지와 미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지가 춤을 잘 춘다, 미나는 춤을 잘 춘다. 이 두 문장을 이어놓은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다른다는 거죠. 만약에 수지와 미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야? 수지와 미나라는 단어를 연결해주는 접속조사지만 수지와 미나는 춤을 잘 춘다 하면은 수지는 춤을 잘 춘다, 미나는 춤을 잘 춘다 하는 문장을 접속을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접속을 해줬느냐, 문장을 접속해줬느냐. 문장을 접속해줬을 때 우리는 이걸 이어진 문장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성규는 순대와 튀김을 좋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성규는 순대를 좋아한다. 성규는 튀김을 좋아한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순대와 튀김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순대와 튀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순대와 튀김이라는 단어를 연결해 준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접속해 주느냐 단어를 접속해 주느냐에 따라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어의 이어짐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접속조사에 의해 이어졌다 했을 때 수지와 미나는 서로 닮았다. 이거는 수지는 서로 닮았다. 미나는 서로 닮았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수지는 서로 닮았다. 미나는 서로 닮았다. 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지와 미나라는 단어가 이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혼문장이다라는 소리. 지금 이해됐죠? 이게 위에 문장의 이어짐과 단어의 이어짐. 근데 이게 문장의 이어짐으로 볼 수도 있고 단어의 이어짐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중의적, 두 개 이상으로 뜻을 가지는 게 중의적 표현인데 철수와 수지는 결혼했다. 이 말은 철수는 어떤 다른 여자랑 결혼했고 수지는 어떤 다른 남자랑 결혼했을 때 철수는 결혼했다, 수지는 결혼했다 하면은 문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어진 거지. 근데 철수와 수지가 둘이 결혼한 거면은 철수와 수지가 단어와 단어가 이어짐이 된다라는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지금 이게 접속조사 와가를 사용해서 접속조사 와가를 사용해 가지고 이게 이어진 문장이 되게끔 되면은 그거는 문장의 접속이고 단어와 단어 사이면은 그거고 이게 문장과 문장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단어와 단어가 될 여지도 있다 하는 걸 이제 중의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아까 했던 and, but, or 중에 하나면은 대등적이고 그 외에는 다 종속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옆에 이제 대등적으로 이어진 거 나열을 의미하는 and, 선택을 의미하는 or에서 든, 거나죠. 그죠? 여기서 든지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 이거 아니다.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이거 이렇게 쓰면은 이건 잘못 쓰는 거야. 뭐 선택을 나타내는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던지가 아니야. 선택을 나타낼 때는 든지. 던지는 뭐예요? 던 하면은 이걸 하던 사람이 어디 갔냐 이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 선택을 얘기할 때는 든이라고 해야 돼. 든. 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발음 표현이지. 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러면 틀린 말이라는 거야. 든. 꼭 잘 생각해요. 던으로 쓰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바다에 가든지 산에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 안 된다고. 바다에 가든 산에 가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대조를 나타내는 뭐뭐나 뭐뭐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못 찾아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and, or, but.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주어 서술어인데 그게 앞에 게 뒤에 거의 조건이냐 원인이냐 이유냐 양보는 뭐뭐 영어로 하면 뭐였어요? though, although, 그죠? in spite of라고 생각하면 돼요. 헤어질 망정, 뭐뭐 할지라도, 뭐 이런 게. 의도, 공부하러, 목적이죠. 동시성,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렇게 뭐뭐 하자마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상황, 내가 공부하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이렇게 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무슨 뜻일까요? 들어봤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 한자로 까마귀 무슨 자야? 까마귀, 여기에다가 줄을 한 개 딱 그으면은 세조자야. 근데 줄을 안 긋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요게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가 날자 하니까 뭘까? 날 빗자야. 배 떨어진다. 배나무가 뭐였죠? 배꽃이 뭡니까? 이하였죠, 이하. 오비이 떨어질 뭐? 락 해서 오비이락 들어봤습니까? 오비이락 언제 쓸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가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의 일치. 까마귀가 후루룩 나는데 배가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뭐 할 때? 의심을 받게 될 때. 오비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건 아닌데 내가 방문 꽝 달았더니만 꽝 달았는데 저쪽에서 물건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은 네가 떨어뜨렸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오비락이다. 우연의 일치로 자기가 뭐를 의심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옆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절의 자리를 서로 바꿔도 의미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냐를 구분할 때 대등적으로 이어진 놈은 앞에 있는 놈을 뒤로 보내고 뒤에 있는 놈을 앞으로 보내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아까 한번 볼래요? 저쪽에 수지는 짬뽕을 먹고 철수는 짜장면을 먹었다. 이거에서 철수는 짜장면을 먹었고 수지는 짬뽕을 먹었다. 해도 말 되죠? 똑같지? 근데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다를 나는 대학에 합격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이러면 말 안 되죠? 그러니까 대등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서로 바꿔도 말이 되지만 종속적으로 한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해도 말이 되지만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왔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는 이 중에 뭘까요? 종속적으로 한 것. 조건, 원인, 양보, 의도, 동시성, 상황. 그렇죠. 원인이죠. 눈이 온 게 원인이 돼서 길이 미끄러워졌다라는 소리.
자, 연결음이 고에 의해 이어진 문장은 일반적으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본다. 그러나 앞뒤절이 시간적인 선후 관계의 의미를 가지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본다. 자, 밥도 먹고 떡도 먹었다. 이거는 밥 먹다, 떡 먹다. 이거 두 개를 그냥 대등적으로 한 건데,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라는 거는 밥 먹은 게 먼저고 학교에 간 게 뒤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선후, 먼저냐 뒤냐를 나타낼 때는 시간적 선후를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본다. 고자만 나왔다고 강분해가지고 나왔다 해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고자가 나와도 시간의 선후를 나타낼 때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자,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요거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아는 문장,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넘겨서 한번 볼까요?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이다. 아는 문장이 더 큰 문장이죠.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 안에 기어 들어가서 안겨야지. 아는 문장 속에 절의 형태도, 절이라는 게 주어, 소수로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다. 아는 문장은 전체 문장이라고 하고, 전체 문장, 아는 문장이라는 전체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인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인다. 명사절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쓰이는 거. 간형절은 당연히 뭘까요? 간형어로 쓰이죠. 간형절은. 부사절은 당연히 부사어로 쓰이겠죠. 서술절은 당연히 서술어로 쓰이고, 인용절은 당연히 인용된 놈으로 쓰이는 거예요. 인용절 못 찾아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따옴표, 큰 따옴표로 돼 있거나 큰 따옴표로 돼 있는 거를 직접 인용. 뭐뭐라 고 한다 하면 고 나오면 간접 인용. 그러니까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니까 쉽습니다. 자, 일단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일단 문장 안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가? 주어, 목적어, 부사어. 근데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쓰이니까 명사절 아까도 얘기했어요. 주어 서술어로 명사형으로 끝나면서 뒤에 뭐가 붙는다? 주어로 쓰이는 놈은 주격조사가 주로 붙을 거고, 물론 주격조사가 안 붙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죠. 그죠? 목적어로 쓰이는 놈은 을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을 거고, 부사어로 쓰이는 놈은 뒤에 부사격 조사가 쓰일 거다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반드시 서술어가 명사형으로 끝나고 뒤에 뭐가 붙는다? 조사가 붙는다.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나 부사격 조사가 붙는다. 근데 격조사가 안 붙고 격조사를 겸할 수 있는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지가 그 일을 하기는 어렵다 했을 때 수지가 그 일을 하기는 어렵다지. 그래서 땡땡은 어렵다 해서 아는 문장의 주어를 S1, 아는 문장의 서술어를 P1이라고 한다면은 안긴 문장은 수지가 그 일을 하다라는 S2, P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가 그 일을 하기가 이제 명사처럼 딱 됐고, 그리고 는 어렵다 이렇게 된. 형은 수지가 오기 전에 숙제를 끝냈다. 자, 요거는 뭘까요? 간형어 명사절이라는 말은 뭘까요? 관형어 명사절. 관형어인데 명사절 시험 쓰이고. 간형어인데 명사절이 된 거야. 이거 지웠네. 아까 간형어가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될 수 있는 게. 체언 단독. 체언 단독이 있었죠. 체언 단독이 바로 명사, 체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명사잖아. 근데 그 명사가 뒤에 있는 뭐를 꾸밀 수 있어요? 다른 체언은 명사를 꾸밀 수 있지. 근데 명사절, 절 자체가 어떤 뭐도 안 붙고 간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꼴이라고 하면 되잖아. 네. 생략되고 붙으면은 그러면은 체언 단독으로 간형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은 뭐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간형격 조사 의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형은 수지가 오기의 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기의 전에 숙제를 끝냈다. 근데 오기 전에 해서 전을 꾸미고 있죠. 전을 꾸미고 있으니까 수지가 오기의 전에 해서 이거는 간영어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아주 특수한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수지가 오기를 뭘로 볼까요? 수지가 오기를 오기 전에를 꾸미니까 전을 꾸미니까 뭐가 돼야 돼? 명사절. 명사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영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간영사절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뒤에 있는 걸 꾸미니까. 근데 간영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게 아니라 뭐가 붙은 거야?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간영절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간영어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규가 모범생임을 안다. 요것도 목적어 얘기를 했고, 나는 그가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부사어 역할을 하는 부사격조사 애가 있고 앞에 있음 이렇게 했어요. 자, 간영절은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 생각하면 되냐 하면 영어의 관계대명사절 생각하면 돼요. 영어의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선행사가 앞에 오죠. 우리말은 꾸밈을 받는 놈이 뒤에 오죠. 그거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 선행사 있고 관계대명사 쓰듯이 우리는 쭈르륵 하고 뒤에 놈 꾸민다. 자, 그럼 이거는 그건데 뭐 자기들이 이제 문장을 쓸 때 아는 문장을 많이 쓰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문장일까 나쁜 문장일까? 나쁜 문장. 나쁜 문장이에요. 아는 문장을 많이 쓰면은 헷갈려. 그리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어. 쭉 해놓고 이걸 꾸미잖아, 한 놈. 그리고 쭉 또 해놓고 또 꾸미잖아. 그러면 사람 농락당하는 듯한 느낌이야. 왜냐하면 나는 어제 뭐를 하고 했던 영희를 이렇게 하잖아. 쭉 한 게 다 영희를 다 꾸며버리지. 근데 그러고 나서 했던 하고 했던 철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말에서는 아는 문장, 특히 간영절을 아는 문장을 많이 쓰면은 문장만 길어지고 읽는 사람 헷갈리게 하니까 잘 못 쓰는 문장이 돼요. 근데 영어는 관계대명사절을 많이 썼다. 그건 좋은 문장일까 나쁜 문장일까? 좋은 문장이죠. 왜 좋은 문장일까요? 설명이 많죠. 그 자세하잖아요. 영어는 약간 아는 척하죠. 이게 선행사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미리 선행사를 적어주고 관계대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농락당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딱 해놓고 그 학생은 하면서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하고 쭉 읽으면서 농락 안 당하죠. 왜냐하면 선행사가 미리 딱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공부를 잘하고 뭐뭐 하는 그 학생은 하면서 그 학생을 꾸미게 되잖아. 그러니까 농락 당하는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절을 적극 활용을 하는데 우리 문장에서는 뭐 논술을 쓰거나 뭐 할 때 아는 문장을 많이 쓰면 쓸수록 나쁜 문장이 돼요. 사람이 읽기가 불편하게 돼.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소설에서도 간결체와 만연체가 있었잖아. 만연체로 쓰는 사람들의 가장 대부분이 간영절을 많이 해. 그래서 문장만 길어지고 계속 이렇게 꾸미고 하면은 나중에 뭐가 뭐를 꾸몄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근데 영어는 이미 선행사를 미리 밝혀주니까 관계대명사절을 사용하는 게 좋은 문장이 되지만 우리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일단 알아두세요. 자, 간영절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간영어처럼 쓰이는 문장.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당연히 하겠죠. 자, 이 책은 내가 읽은, 내가 읽을, 내가 읽던 책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읽은 뒤에 책, 읽을 책 이렇게 다 꾸며주죠. 그러면은 이 책은 책이단데 이 책은 내가 책을 읽다 이 두 개가
아는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책이다 이렇게 돼 있는 이 문장이에요. 근데 뭐 이 책은 책이다 라고 하니까 좀 웃기는데 이것은 책이다. 근데 내가 책을 읽다. 이 두 부분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그러니까 이걸 S1 이걸 P1 하면은 이게 S2 이게 P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이다가 안기게 해 놓으니까 이 책은 내가 읽을 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놈이 뭐가 된다고? 읽다라는 요 용언에 어미가 뭐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책을 꾸며줘야 되니까 읽은 또는 읽을 뭐 이게 다 뭐라고? 간형사처럼 만들어주는 간형사형 전성어미다. 이렇게 간형사형 전성어미 줄여서 사람들은 그냥 간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됐다. 이렇게 이제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요것도 S1, P1은 뭐예요? 남자가 지나갔다가 S1, P1이야. 그럼 S2, P2는 뭘까요? 청바지가 S2. 그 청바지가 S2야. 남자가 청바지를 입다. 그러니까 남자가 중복 S2 입다가 P2. 철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이때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철수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하고 아들이 먹을 음식을 차렸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주어가 생략됐어요. 어떤 주어가? 나는 아니면 엄마가 나는 둘 다 그러면 나는이 생략됐죠. 나는 철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아들이 먹을 음식을 차렸다. 이건 똑같죠? 근데 이 철수가 온다는 소식을 꾸몄지 네. 아들이 먹을 음식을 꾸몄죠. 네.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시제. 응? 그 밑에 한번 봐봐. 간계간형절하고 간계간형절 생략된 문장 성분을 찾는 방법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간계간형절이 있고 동격간형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보면 간계간형절은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man 이렇게 했다고 쳐봐. 이게 선행사죠. 그리고 관계 대명사지. 그리고 주어 동사잖아. 그러면은 원래 관계 대명사절에 내가 뭐 해요? I met the man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여기 관계 대명사절에 목적어가 선행사로 나간 꼴이지. 목적어가 선행사. 그러니까 원래 요 꾸밈을 받는 우리는 이제 내가 만난 그 사람 이렇게 하잖아. 나는 그 사람을 만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 나는 그 사람을 만나다. 이 목적어가 꾸밈을 받는 놈으로 이렇게 영어에서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내가 만난 사람 해서 원래 안긴 문장에 한 성분으로 존재했던 놈이 꾸밈을 받게 되면은 그 놈이 이렇게 나간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은 아들이 먹을 음식을 차렸다. 이거는 만약에 나는 음식을 차렸다. 나는 아들이 음식을 먹다. 이렇게 두 개가 된다라는 거야. 아들이 음식을 먹다. 그러니까 아들이 먹을 거기에 원래 음식이 꾸밈을 받는 음식은 아들이 먹을 거기에 무슨 성분으로 있었어요. 원래는 아들이 음식을 먹다 하는 목적어로 있었던 놈이 꾸밈을 받게 되니까 밖으로 튀어나가서 이렇게 된 거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철수가 온다. 나는 소식을 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철수가 온다라는 거에 이 소식을이 철수가 온다라는 이 문장에 기어 들어갈 수 있냐 없냐라는 거야. 없죠. 철수가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철수가 온다라는 것과 이 소식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네. 뒤에 아들이 먹을 음식을 차렸다는 동격이. 아들이 음식을 먹었다. 원래는 안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존재하던 놈이 꾸밈을 받게 돼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 있는 거라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네. 옆에 보면 관계 간형절은 그야말로 영어에서 관계 대명사야. 집에 가는 수지를 만났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는이라는 주어가 생략됐다고 치고 나는 수지를 만났다고 안긴 문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지가 집에 가다야. 그러면 이때 수지는 안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던 놈이? 무슨 성분 역할을 했어? 주어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지가 집에 간다. 그 주어 역할을 하던 놈을 꾸며주니까 요거는 관계 간형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뭐에서? 원래 안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존재하던 놈이 꾸밈을 받게 된 것을 뭐라고 한다? 관계 관련절.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the man 여기 만약에 여기 who teach me 이렇게 teach 이렇게 하면은 the man인데 여기 who teach me 이렇게 하면은 나를 가르쳤던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다 해서 그 사람이가 원래는 여기 이 관계대명사절에 뭐였어요?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쳤다잖아. 그러니까 원래 주어였지. 주어에 있던 놈이 이쪽으로 나가서 꾸밈을 받게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who를 쓴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남자를 만났다지. 원래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던 놈이지. 걔가 꾸밈을 받아서 이렇게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whom을 쓴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여기 생략을 해도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됐을 때처럼 우리말에서도 간형사절이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데 원래 이 체언이 원래 문장에서의 한 문장 성분으로 존재했던 놈이라면 관계 간형절이라고 하고 그가 온다, 그가 오다, 철수가 오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철수가 온다는 그 사실을 너는 아니 하면서 사실 또는 소식 하면은 철수가 오다 소식이 이 안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긴 문장 그 얘기 자체가 소식이고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요 안긴 여기서 얘기한 철수가 온다. 나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철수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지. 이때 소식은 철수가 온다라는 이 문장 안에서 무슨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만약에 영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The fact I met him 이렇게 하자. 그럼 뭐가 돼요? 내가 그를 만났다는 사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도 지금 이 간형사절이 관계 간형절인가? 그러니까 생략된 부분이 꾸밈을 받는 꼴인가? 아니면 그 자체가 간형절의 꾸밈을 받는 체언이 간형절 전체의 내용을 받는 경우로 문장 성분의 생략이 없이 형성된다. 미나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나가 떠나다 나는 소식을 들었다. 이거고 철수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철수가 결혼했다. 그 사실을 나는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형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해서 이거 자주 나옵니다. 무슨 절과 무슨 절? 관계 간형절과 동격의 간형절. 관계 간형절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영어에 관계 대명사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문장 성분으로 주어져 있던 그거다. 이렇게. 성규가 추는 춤이 좋다. 나는 춤이 좋다. 춤이 좋다. 성규가 추는. 그러니까 성규가 춤을 추다가 되는 거죠. 그죠? 성규가 춤을 추다 해서 한 성분이 꾸밈을 받게 된다 하면은 관계 간형절이다. 자. 10조 관계간형절은 더 안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부사절, 아까 얘기했던 그 부사절이에요.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처럼 쓰이는 문장이다.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개, 도록, 이가 붙어서 된다. 그는 배꼽이 빠지게 웃었다. 그는 웃었다. 배꼽이 빠지다. 그런데 빠지다를 빠지게 해서 빠지다, 빠지게가 됐죠. 개가 부사형 전성어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까지 보면 지금까지 평가원에서는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록이나 없이, 달리, 같이 등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절이 포함된 문장만을 부사절과 관련된 예시문으로 출제했다. 그래서 부사절이 이, 개, 도록, 이 붙어 만들어진 절이다. 자, 아예 그렇게 외워놓으세요. 이때까지 수능에서는 평가원이 수능 내는 데잖아요. 그죠? 수능에서는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록,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이, 개, 도록이 붙어 만들어진 절을 우리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수지가 땀이 나도록 달렸다. 수지가 달렸다. 땀이 나다. 이거죠. 비가 내린다. 소리도 없이 내린다. 그러면 소리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붙었거나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록이 붙었을 때 서술절은 저번에 내가 뭐 할 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했던 것 같아. 저번에 한번 얘기해 줬어요. 나는 코가 크다. 이렇게. 선생님 충농증 걸려서 코가 엄청 커요, 진짜. 나는 코가 크다 했을 때 봐봐. 나는 S1. 서술어가 뭘까요? 코가 크다. 그치. 이게 뭐라는 거야? P1이야. 근데 아는 문장의 서술어지. 네. 서술어가 다시 코가 S2 크다 P2 이렇게 됐지.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나는 코가 크다 이렇게 됐죠.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찾으면은 주어, 서술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틀림없이 뭐라는 거야?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뭐가 된다? 이 주어의 서술어는 이건데 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게 다시 주어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나 막 해도 다 알아먹어야 됩니다. 나도 뭐 여기다가 예쁜 뭐 이렇게 막 해놔도 쓸데없는 것들이 매우 막 이렇게 적혀 있잖아. 나도 예쁜 코가 매우 크다 이렇게 해놔도 이거는 주격조사를 뭐 한 거니까 겸한 보조사니까 이거 주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다 수식어들이니까 다 제외시키고 그리고 코가 크다 이렇게 이제 해서 또 주어 서술어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도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뭐 하면 된다? 주어, 서술어이면은 하여튼 필요 없는 것들 싹 치워내고 주어, 서술어 나왔다. 그러면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구나. 그는 가방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는 가방이 좋다가 안 되죠. 그는 몸이 좋다. 이렇게 해본. 그러면 그는 몸이 좋다고 몸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뭐 때문에 내가 이거 뭐하고 헷갈리지 마라 그랬을까요? 응? 이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 그랬죠. 그죠? 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나는 과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이거 주어, 보어, 서술어. 그치. 이게 서술어를 나는 과학자가 되었다. 이거는 주어, 되다, 아니다 앞에 주어처럼 생긴 놈이 뭐라고? 보어. 보어죠. 이거는 보어예요. 그리고 이게 서술어야. 그러면은 주어, 서술어가 몇 번 나왔어? 한 번 나왔죠. 그러면 이건 혼문장이에요. 혼문장. 얘는 혼문장이라는 거, 혼문장. 근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견문장이죠. 아는 문장이니까. 그래서 항상 주어, 서술어가 이게 보어가 꼭 주어처럼 생긴 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단 이제 딱 봐서 주어, 서술어 나왔지? 주어, 서술어 나오면은 눈이 뒤집혀서 바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를 먼저 빨리 봐야 된다?
되다 아니다. 서술어를 빨리 보고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냐를 빨리 체크해보고 되다 아니다가 아닌데 주어 서술어가 나왔다. 그럼 서술절을 하는 문장이구나. 되다 아니다가 나왔다면 앞에 있는 놈은 뭐니까? 보어니까 혼문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서 주어 서술어가 나오면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인가 일단 해보는데 미친 듯이 눈 뒤집혀서 바로 하지 말고 바로 서술어를 빨리 보고 서술어가 뭔지 되다 아니다인지 체크하고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가 만약에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것도 나는 주어 서술어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나왔네. 그러면 학생이는 보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주어 보어 서술어 이거니까 이거는 혼문장이다라는 거예요. 얘는 혼문장이고 여기서 서술어를 봤더니만 크다 이렇게 됐다. 근데 주어 서술어니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두 개 비교해야 돼요. 잘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인가 보어인가 라는 거. 자,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토끼는 이라는 주어에 앞발이 짧다가 서술어고 그 서술어 안에 앞발이 짧다라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다라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인용절입니다. 인용절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인용하는 절의 형식인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다.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가 사용되니까 이걸 못 찾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하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을 수 있는 대로 쳐놓으세요. 라고라고 돼 있지. 라고가 붙어야 돼. 휴가 중이라고 라고 하고 이렇게 됐죠. 그죠? 간접 인용에는 뭐라고 했어요? 간접 인용에는 고가 붙습니다. 고. 직접 인용에는 라고 하고 라고 이렇게 붙는데 직접 인용에는 라고 간접 인용에는 고. 근데 간접 인용에 보면은 성규는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했다. 라고 붙었는데요. 이러면은 왜 여기는 라고가 붙었을까? 그치. 여기는 가라라는 명령에 이게 돼 있고 가라 해놓고 고 붙었다. 이게 고가 붙은 거야. 이건 이때는 가라고가 아니라 가라 고 얘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나머지 직접 인용은 따옴표 뒤에 라고가 붙어야 되지만 간접 인용에서는 고만 붙는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 가라고 했던 거는 이건 명령문에 가라라는 말에 가라 고 말했다. 사자 고 말했다. 이건 청유형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옆에 아는 문장의 주어와 안긴 문장의 주어가 겹쳐 있는 동일한 경우에는 반형절이 아니더라도 안긴 문장의 주어는 생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상관없이 했으니까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죠. 자,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 의 주어, 동생은 아는 문장의 주어, 동생은 겹쳐 있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누나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요거는 누나가 뭐뭐에 바쁘다. 집에 가다. 누나가 집에 가다지. 자, 이때 가기 해놓고 애가 뭡니까? 부사격 조사죠. 그러니까 누나가 집에 가기는 뭐라고? 명사절로 안긴 문장이다.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 하다라고 할 때는 하고 직접 인용에는 큰 따옴표 붙는다. 인용격 조사, 간접 인용에는 고가 붙는다. 이건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꼭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문장의 짜임까지 해서 요까지 했습니다. 요까지 해서 지금 혼문장, 변문장, 혼문장이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정석적으로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 간형사절을 아는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아는 문장.
지금은 방금 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쏙쏙 남아있을 텐데 하다 보면 또 잊어먹고 하니까 한 번씩 계속 문제들을 풀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거 그게 뭐라고? 이거를 뭐 했다고? 채점 했나요? 채점 안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할 생각이에요. 자,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 이게 이제 문장 성분 부분이니까 몇 번이죠? 78번부터 86번까지 했습니다. 78번. 15번부터 78번부터 78번에 3, 79번에 4, 80번에 3. 이 중에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잘하네. 70 몇 번? 자, 그 다음에 81번에 4, 82번에 5, 83번에 2. 81번에 4, 82번에 5, 83번에 2. 그 다음 84번에 2, 85번에 2. 다 맞았어요? 네, 그러면은 86번, 87번, 88번 뭐 이 부분인데 어디까지 해볼까요? 남은 시간 동안에 86번 여기부터 오늘 했는 거 그거 한다는 셈 치고 한번 볼까요? 86번에 보기 2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안긴절은 주어 서술어를 갖춘 구성이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인 것으로 그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로 나뉘고 문장 속의 일부분을 이루는 주어 서술어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안긴절의 종류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얘기가 이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인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인가 어디까지 가는가 이거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기억 보세요. 우리는 세상이 행복해지기를 희망한다. 무슨 절을 아는 문장일까? 명사절. 그러니까 아는 문장의 주어 서술어는 뭐예요? 우리는 희망한다. 우리는 희망한다. 안긴 문장은 세상이 행복하다. 세상이 행복하다. 근데 행복해지기가 됐죠, 그지? 네. 그러면 여기 지기까지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지. 네. 그리고 르이 목적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세상이 행복해지기가 명사절로 안겨 있다. 맞아요? 네. 맞죠? 니은 영희가 시내에서 털이 하얀 개를 샀다. 그러면 주어 그러니까 아는 문장에 S1은 뭐고? 영희가 샀다. P1은 샀다. 그럼 S2는 시내. 응? 시내에서 영인가? 털이 하얀 개가 S죠. 털이 하얀 개가 S2야? 네. 그러면 P2는 샀다. 또 샀다야? 시내에서 털이 하얀. 하얀 개가 있다. 개가 털이 하얗다. 그러니까 개가 털이 하얗다지, 그지? 네. 개의 털이 하얀 거잖아. 네. 개가 털이 하얗다가 뭐가 되는 거야? P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털이 하얀 개니까 털이 하얀이 뭐예요? 뭐를 꾸며? 개. 개를 꾸미지. 그러니까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야. 저는 다른 참고서 없이 공부합니다. 저는 공부합니다. 참고서가 없다. 이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참고서 없다에다가 없이라고 했지. 네. 그러니까 뭐를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영수는 어제
영화를 보았다고 말했다. 맞아요. 보았다. 고 말했다. 이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간접 인용이죠, 그죠? 인용절을 하는 문장. 그 선생의 주인공은 진이 밝혀졌다. 아니요. 자, 이거 한번 잘 해봅시다. 그 선생이란다. 그 선행의 주인공은 진이 이미 밝혀졌다. 아니죠. 진이 이미 명사를 해요. 그러니까 진이 다가 주인공이 진이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진이 이미 됐고 그리고 그게 보호가 된 거죠. 목격. 보호는 그러니까 서술 절이 아닌 거죠. 대가 아니라서 안 돼요. 그럼 그 선행의 주인공은 진이 이미 밝혀졌다가 진이 이미 밝혀졌다. 절이 아니에요. 주인공과 진이 이미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해야 돼? 명사절. 응? 명사절. 기사는 뭐가 맞아. 이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이게 봐봐. 그 선행의 주인공은 진희임이 밝혀졌다. 진이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주인공은 진이다.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진이임 요거지. 네. 요까지가 뭐라는 거야? 주어. 이 밝혀졌다 하니까 이게 주어죠, 그죠? 네. 주어고 밝혀졌다가 요거야. 요것이 밝혀졌다야. 근데 주인공은 뭐라는 거야? 진이다. 주인공은 진이이다지. 네. 여기 임은 뭘까요? 명사형 전성 이다. 이다였죠, 원래.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였는데, 이다 서술격 조사는 뭐를 한다? 활용을 한다라고 했죠. 활용할 때는 뭐에 따라서 활용한다? 형용사처럼 활용한다. 해서 진이임 했지, 그지? 명사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요게 주인공은 진이임이 밝혀졌다. 이게 주격조사죠, 그죠? 주격조사니까 얘는 이제 명사가 되는 거죠, 명사.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진이이다. 이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하니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인공은 진이임이 밝혀졌다. 이게 돼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공은 진이임이 밝혀졌다가 아니라 진이임이 밝혀지다. 이게 아니라 주인공은 진이이다. 그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해됐죠? 여기 깜빡 잘못 생각하면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진이이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주어 자리에 있는 게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86번에 5번입니다. 넘겨서 그가 범인이 아니다. 집이 마당이 넓다는 모두 혼문장일까? 일단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범인이 아니다는 혼문장이야? 네. 맞죠? 범인이 뭐니까? 보호니까. 집이 마당이 넓다는 주어 서술어 해서 집이 마당이 넓다라는 서술어에 다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리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 2-1에 1 무엇이 아닌지 또는 이는 누가 범인이 아닌지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즉 기억은 주어에 보충하는 성분이 하나 더 필요한 무슨 문장이다? 혼문장이다. 하지만 2-2는 위에 상가사는 보충하는 성분 없이 문장이 된다. 집 자체가 넓다는 것은 로 니은가 의미가
같다예요, 다르다예요. 넓다의 건물. 12가. 다르다. 12가 되는 다른 거네요. 다르죠. 다르고 그 마당이 넓다가 집 위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술어. 그렇지, 소수로 역할을 해야죠. 그 소수로 역할을 하는 게 다시 마당이 넓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소술절을 하는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87번에 2번이 된다는. 88번에 아까 간형사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관계간형절, 동격의 간형절 이렇게 했죠, 그죠? 여기에는 책을 읽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이 책을 읽다가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건 관계간형절, 동격의 간형절. 책을 읽는 안에 학생들이라는 주어 역할을 하던 놈이 수식을 받은 꼴이잖아. 그러니까 관계 간형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너는 영호가 미국에 유학을 간 사실을 아니. 영호가 미국에 유학을 가다. 이게 사실이지. 그러니까 동격의 간형절이 된다라는 거야. 가에서는 원래의 두 문장에 있는 공통요소 학생들이 밑줄친 간형사절 속에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서는 원래 두 문장의 공통요소가 없기 때문에 밑줄친 간형사절 속에 생략된 말이 없다. 한마디로 가는 관계간형절, 나는 동격간형절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와 같은 간형사절의 예로 적절한 것 빨리 찾으면 몇 번일까요? 2번. 응? 그쵸. 동격의 간형절을 찾으면 그 둘이 결혼했다. 그 소문이 떠돈다. 이거죠. 그죠. 나머지 1, 3, 4, 5는 전부 가. 음식이라는 거가 우리가 음식을 먹다. 3번에서는 선생님이 형을 가르치다. 그 다음에 4번에는 내가 이 책을 서점에서 샀다. 이 책을 서점에서 샀다. 그 다음에 5번에는 이 다리를 건축가가 설계했다. 건축가가 이 다리를 설계했다. 이거지, 그지? 설계하다. 요렇게 된다. 자, 명사절은 명사형 음이 미음, 또는 기가 붙어서 명사의 자리에 쓰일 수 있는 절을 말한다. 명사형 어미로 만들어진 명사절은 일반적으로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이걸 보통 이제 주어, 우리가 그 주성분, 부속성분 할 때 주성분이 뭐였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였죠. 그래서 명사절을 하는 문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뭐라고 하기 쉬워요? 보어로 쓰인 게 명사절을 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주어, 목적어 뭐라고? 뭐? 보어 아니라니까. 부사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주어, 목적어, 부사어야.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자꾸 뭐 하게 돼요? 명사절을 하는 문장은 주어, 목적어, 보어다. 이렇게 하는데 보어가 아닙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도 그거 해놓은 거 보고 내가 아까 얘기해 준다라는 게 자,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자, 주어는 사건을 해결하기, 기로 끝났죠? 그리고 가 만만치 않다. 그 가가 뭐예요? 가가 주격 조사죠. 우리는 그가 옳았음. 여기 이제 명사고 을 깨달았다. 목적격 조사 을이 했죠. 오늘은 공부에 전념하기. 이게 이제 명사죠. 그리고 로 마음을 먹었다 해서 로가 뭐예요? 부사격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여기에 가, 을, 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 동그라미 쳐놓고 그거는 격조사가 붙은 거예요. 격조사가 붙고 기, 기. 요게 명사절을 하는 문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부사어로 됐을 때 부사어가 기억과 같은 것은 4번은 내가 했잖아. 도훈이가 음악에 소질이 있음. 이 밝혀졌다지. 이가 동그라미처럼 이가 뭐예요? 주격조사지. 1번도 수학 문제 풀기가 어렵다 했으니까 뭐? 주어지. 주격조사. 아직은 집으로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이때 에는 부사격 조사죠.
잘 되기를 바란다. 목적격 조사지. 작곡가 임을 하니까 목적격, 그러니까 부사어 역할을 한 거는 몇 번? 2번이죠. 2번. 자, 간형사절 속에 안기기 전의 문장에서라면 나타나야 할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민수는 쥐를 잡은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다. 자, 원래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했는데 고양이가라는 주어가 생략된 꼴이죠. 그죠? 민수는 쥐를 잡은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다. 간형사절로 안기기 전에 가에 있던 고양이가가 나의 밑줄친 부분에 없다. 부분에는 없어졌다라는 거야. 왜 없어졌는가? 꾸밈을 받는 놈이 또 한 개 더 써준다라는 게 중복이 되니까 없었다라는 거야. 가의 주어인 고양이가 나에서 꾸밈을 받는 말인 고양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간형절이죠. 그죠? 자, 대학생이 된 형에게 모르는 것을 물었다. 자, 대학생이 되다. 일단 형이 대학생이 되다에 뭐가 될까요? 형 주어 생략. 형이 주어일까요? 그러면 대학생이는 뭐야? 그게 주어인가요? 그 봐. 곳에 이게 형이 대학생이 아 됐다 아니다. 되다. 되다지. 되다면은 대학생이가 뭐야? 할 때마다 이렇게 함정에 빠질래. 이게 주어죠. 그럼 이게 주어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은 그 대학생이 되다에 뭐가 돼야 돼? 주어가 돼야 돼. 남몰래 선행을 해온 영수가 상을 받았다. 이제 영수가 상을 받았는데 영수는 남몰래 선행을 해오다에 뭘까? 주어. 그렇지. 영수가 남몰래 선행을 하다. 이거잖아요. 그죠? 저는 금강이 발견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금강이 발견된 동네. 금강이 동네에서 발견되다. 이거죠? 네. 그러면 동네는 금강이 발견되다에 부사어. 그렇지. 부사어죠. 그죠? 부사어. 이것은 10년 전에 주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사진입니다. 했는데 주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주희가 사진을 찍다가 되겠죠. 그죠? 주희가 사진을 찍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생략된 꼴이죠. 저기 보이는 곳이 민수가 책을 산 서점이다. 저기 보이는 곳이 서점이다인데 민수가 책을 사다. 어디에서? 서점에서. 서점에서지. 그러니까 뭐가 생략돼? 부사어가 생략된 거니까 1번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방금 그것도 마찬가지니까 91번은 정답이 2번이에요. 다 풀기가 못해서 그냥 요건 1번 똑같은 거여서 91번에 2번. 92번은 같이 봅시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 뭐를 한 거야? 서술절을 아는 문장. 코끼리는 주어, 코가 주어, 길다, 서술어. 근데 길다가 되다 아니다가 아니니까 일단 보호 아니다라는 거 하긴 했죠. 자, 그녀가 변호사이자 작가임을 알게 되었다.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이것도 사실은 뭐라는 거야?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야. 자, 봐봐. 그는 알게 되었다지. 그녀가 변호사이다. 그녀가 변호사이자 작가임을 알게 되었다. 이거 진짜 이것만 제대로 이 문장만 제대로 하면은 진짜 이제 어느 경지에 올랐어요. 한번 해볼까? 그녀가 변호사이자 작가임을 알게 되었다. 자, 그는 알게 되었다지, 그지? 그는 알게 되었다야. 뭐를? 그녀가 변호사이자 작가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알게가 뭐냐라는 거야. 이거는 알다에다가 뭐가 된 거야? 알다에다가 게라는 뭐가?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지.
부사형 전성어미는 알다 이 용언의 어간에다가 이게 나오면은 요거 한 개만 있더라도 뭐라는 거야? 요거 한 개만 있어도 무슨 절을 아는 문장? 요거 한 개로만도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여기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일단 된 거죠, 그죠? 요거 한 개만으로도 되는데 여기는 그녀가 변호사이다. 그녀가 작가이다. 이거지, 그지? 두 개는 무슨 문장이야? 또 여기는 이자라고 했으니까 변호사이고 작가이자 이거지. 그녀는 변호사이다. 그녀는 작가이다. 했으니까 무슨 문장? 혼문장이야 이게?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이죠, 그죠? 이어진 문장이면서 그녀가 변호사이고 작가이다지. 그러니까 그녀가 주어 작가 변호사이다, 스스로 작가이다, 서술어지. 근데 서술어인데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작가이다였는데 작가임 했지. 네. 작가임 했으니까 뭔 식으로 끝낸 거야? 명사로 끝냈지. 그러면 요까지 가면 뭐라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목적격 조사가 나온 거지. 요거는 이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그죠? 요거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고 여기 알게 되었다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자체로 또 요걸 놓고 보자면은 그녀가 변호사이다. 그녀가 작가이다. 하니까 이어진 문장이고 근데 그 이어진 문장이 다시 작가임 해가지고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알게 되었다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한 개 한 개 다 따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변호사이다 플러스 또 서술어 플러스 서술어 이렇게 이제 했는 부분인데 가의 안긴 문장 A는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한다. 맞아요? 맞죠? 나의 니은 앞에 기억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무슨 주어? 그녀가라는 거죠. 그죠? 그녀가. 그 다음에 나의 기억과 니은은 대등하게 이어져 있다. 맞아요. 그녀는 변호사이다. 그리고 그녀는 작가이다. 말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and로 돼 있으니까 대등하게 이어져 있죠? 이거 그녀가 변호사이다. 그녀가 작가이다. 그래서 그녀가 변호사이고 그녀가 작가이다 라는 거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지. 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다시 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나의 안긴 문장 B는 뭐다고? 문장 전체에서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부사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뭐의 기능을 해?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죠. 요까지는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요까지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요게 뭐라는 거야? 알게 되었다가. 요게 그건데 니은이 그러니까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그죠? 가와 나는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견문장에 해당된다. 맞죠?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견문장의 구조는 문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서 단계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예를 들어 쥐를 잡은 고양이는 밥을 먹고 쥐를 놓친 개는 밥을 굶었다 해서 쥐를 잡은가 쥐를 놓치니 각각 고양이와 개를 꾸며주는 관형사절로서 안긴절이지만 문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쥐를 잡은 고양이가 밥을 먹고 쥐를 놓친 개는 밥을 굶었다가 이어져 있으므로 이 문장은 아는 문장이 아니라 이어진 문장이라고 본다. 이게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번에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다지 할 때 여다지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요? 열다, 닫다라는 게 먼저 뭐가 되고, 합성이 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합성만 해. 그러니까 만약에 파생어를 만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파생어 만드는 게 뭐가 있지? 놀이터 한번 해볼까요? 놀이터는 뭐가 됩니까? 놀 플러스 이지. 놀은 뭐고? 어근이고. 이가 뭐고?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지. 그러니까 이 놀이는 일단 뭐가 돼야 돼요? 파생어인데 이게 새로운 어근이 됐죠. 그리고 터가 다른 어근이죠. 어근 플러스 어근이 돼서 이건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합성어가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쥐를 놓친 고양이, 뭐 한 개, 이것만 놓고 보면 뭐가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이지. 근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거와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최종적으로 뭐라고 해야 된다?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야 된다. 이어진 문장 안에 아는 문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또 서술어, 낙엽이 소리도 없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 A는 뭘까요? A가요? A는 무슨 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 야, 낙엽이 소리도 없이 떨어진다. 소리도 없이가 뭐라는 거야? 그치,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돼야죠. 없이가 됐잖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서술절 플러스 서술절. 일단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는 뭐예요? 이어진 문장이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이렇게 이때 길다는 했죠. 네. 그러면 는까지는 뭘까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아 말을 꾸며주는 그치, 말을 꾸며주는. 형용사. 갑자기 형용사? 관형사. 간형사죠. 말을 꾸며주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니까 그러면 길다는까지 하면 뭐라는 거야? 간형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B는 간형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야. 간형사절이 되는 거지, 그지? 말은 명언입니다. 말이 명언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문장들을 계속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석. 분석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94번에 영수는 집에 가기를 원한다. 네. 요까지 오늘 할 테니까 집에 가기를 원한다 하니까 가기를 하니까 명사절을 하는 문장이죠. 친구는 밥을 먹기에 바쁘다. 부사어를 만들어줬으니까 또 명사절을 하는 문장이지. 영희는 동생이 산 빵을 먹었다. 간형절을 아는 문장이죠. 산 빵이니까.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그것도 동기역의 간형사절이니까 간형사절이죠. 그죠? 자, 기억은 조사를 결합하여 아는 문장에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딱 맞는 소리죠? 니은 에를 결합해서 서술어로 아는 문장 에와 결합하여 아는 문장의 서술어 구실을 하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서술을 수식하고 있다. 바쁘다를 방식. 아,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쏘리, 나는 서술어로 쓰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서술어를 수식하니까 뭐로 쓰인 거야? 부사어로 쓰인 거죠. 디귿은 아는 문장의 목적어를 수식하는 간형절이다. 맞아요. 맞죠? 니은과 달리 리을의 주어는 아는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이걸 주어입니다. 니은에서는 친구는 뭐에 바쁘다. 친구는 밥을 먹다지. 그러니까 친구는 똑같죠. 아는 문장이나 안긴 문장의 주어는 다 친구는이야. 근데 리을에서는 그는 사실을 모른다지. 아는 문장에서는 우리가 돌아오다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는 문장에는 그는이고 안긴 문장에는 우리가지. 그러니까 주어가 서로 다르죠. 디귿과 달리 리을에서는 생략된 문장 성분은 아는 문장의 목적어이다. 아니요. 목적어가
디귿과 달리 리을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격의 간형절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문장까지만 해준다면은 일단은 요거까지로 일단 해놓죠. 요까지로 해놓고 다음 시간이나 되면은 요거 다 일단 문장까지 우선은 1학기 이건 1학기에서 거의 2학기인데 1학기 다른 학교에서는 문법 요소를 배우는 2학기 때 문법 요소 배울 수 있거든. 그래서 2학기 때 배울 때는 여름방학이나 이때 문법 요소를 배우는 걸로 하고 우선 이렇게 종결을 지읍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시간 반은 공통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면서 학교별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네, 뭐 다른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세요. 물어보고 싶은 거나. 하여튼 방학 동안 그동안 열심히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